자, 이제 우리 6페이지 5번 다시 보겠습니다.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랬죠? 말 그대로 이제 얘는 자체적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 얘는 1 플러스 1 형식으로 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 취득세는 1 플러스 1이라 1 플러스 2입니다. 좋죠. 두 개를 주는 두 개. 근데 지금 세금이라 문제죠. 두 개를 냅니다. 농어촌 특별세. 그죠? 얘 10% 내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서로 보면 등록세도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얘도 이거 20% 내고 그다음에 재산세를 내시면 또 재산세 납부세에게 또 지방교육세 20%를 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죠? 종부세죠. 종합부동산세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얘는 뭐가 붙냐면 얘는 농특세가 붙습니다. 얘는 농어촌 특별세 2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양도세, 양도 소득세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얘는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건 이제 여기 좀 약간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감면의 경우 없습니다. 감면세액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애들은 내는 돈에 내는데 얘는 감면의 경우 없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현재 우리가 배우는 이 취득세가요 2011년도에 개정이 된 겁니다. 201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얘가 과거에는 2011년도 이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를 따로따로 냈습니다. 근데 얘가 통폐합이 되면서 개정되면서 과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꺼번에 합해져서 그러니까 등록세가 일일 통폐합이 된 거죠. 그래서 취득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 물어보면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를 취득하잖아요. 부동산 취득하시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뭘까요?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하려면 세금을 내야 되죠? 이때 낸 세금이 취득세를 낼까요? 등록세를 낼까요? 둘 다 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은 이제 옛날 공부 안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 얘기라면 잘 모르면 취득세, 등록세를 따로 낸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 원래 취득세를 냅니다.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등록세를 내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 두 개가 통폐합이 되는데 여기 등록세 있잖아요. 등록세가. 근데 통폐합이 됐는데 등록세가 있죠. 이건 뭐냐면 등록세가 몽땅 합해진 게 아니라요. 등록세 중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만 합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왜 과거에 있잖아요. 내가 부동산을 사면 당연히 취득세를 내고 본인 앞으로 등기를 꼭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어차피 니네 부동산 사면 어차피 취득세 내고 등기 반드시 해야 돼. 등록세 내야 되니까 이걸 따로따로 내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내라 해서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록세 중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애들은 그대로 등록세에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전세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전세권 등기하죠. 근데 그 전세권 등기는 내가 그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취득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거 그냥 세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죠. 그런 애들은 그냥 등록세 남아 있어요. 그 남아 있는 걔네하고 면허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면허세. 그 두 개를 합해 가지고 등록 면허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합해진 거는 뭐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만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득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얘가 두 개인 이유가 뭐냐면 자, 얘는요. 원래 개정되기 전부터 취득세에 붙은 거예요. 얘는요. 그리고 얘는 등록세에 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따로따로 낼 때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럼 취득세를 매매면 2%를 냈어요. 그럼 거기다가 0.2%로 농특세를 냈거든요. 그리고 등록세도 매매를 하게 되면 등기하면 등록세 2% 내고 여기다 0.4% 뭘 냈어? 지방교육세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뭐가 됐어요? 통폐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내지만 한꺼번에 내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얘네 있죠. 얘네도 같이 와야죠.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 따로따로 낼 때와 한꺼번에 낼 때 세율이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네 등을 한꺼번에 내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등록세에 붙던 이 0.4% 지방교육세가 이쪽으로 통폐합되니까 얘도 따라와야 되는 거죠. 얘가 안 따라오면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이도령이고요. 얘가 성춘향이고요. 춘향이가 이를 시집을 와요. 그죠? 시집 올 때 춘향이 몸종이 누구도 따라와야 돼. 향단이도 와야 되는 거야. 향단이. 얘는 누구요? 얘는 그죠? 얘는 방자고 방자.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춘향이가 시집 오면서 누구도 같이 따라온 거요? 향단이도 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방자야. 원래 이도령이 붙어있는 애고 얘는 뭐요? 향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같이 온 거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나중에 취득세를 설명할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는 과거 취등록세가 통폐합이 된 건데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기본 과정이라 여기서 이거 뭐 구체적인 계산 예까지 들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뭐만 기억하시라. 이게 두 개인 이유가 뭐다? 과거 취등록세가 통폐합이 되면서 등록세에 붙던 지방교육세가 같이 따라온 거다. 그래서 얘는 부가세가 두 개다. 라고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는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지방교육세는 표준세를 2%를 뺀 세율을 뭐 이렇게 나왔죠. 그거 구체적인 얘기까지. 근데 그 내용까지는 지금은 좀 그런 거고 좀 심화 과정 들어가면 제가 그 예를 들어서 계산 문제 계산하면서 예를 들어 사례를 설명을 좀 할 겁니다.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알아도 충분해요. 막 굳이 이걸 지금 이해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왜? 이게 뭐 중요하고 그런지는 않거든요. 그 계산 과정까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뭐가 몇 퍼센트 붙냐가 중요해요. 근데요, 부가세는요, 전부 다 20%예요. 그리고 얘만 10%예요. 취득세 붙는 농특세만 10%예요. 나머지 20%, 20%, 20%, 20%죠. 그러니까 이 뒤에 비율은 외울 거 없어요. 비율은 외울 거 없고 뭐 하나만 기억하면 돼. 취득세 붙는 농특세만 10%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두 개가 붙잖아요. 부가세가. 그러니까 너는 10%만 내라. 이런 개념으로 그 하나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뭐가 붙는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전부 다 20%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신경 쓸 거 없는 거. 20, 20, 20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이 취득세하고요. 이 등록세하고 이 양도소득세 있죠. 얘는 뭐가 있냐면 감면이란 말이 있어요. 감면. 여러분 감면이 뭐예요?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법은 뭐라고 돼 있냐면 세금은 깎아주는데 부가세는 걷어요. 곧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금은 1억을 깎아줘서 내가 원래 1억을 내야 돼요. 근데 1억을 감면을 받았어. 그럼 1억은 안 내죠. 세금을. 근데 이건 안 내는데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 20%를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1억 세금을 1억을 감면받아 1억을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게 아니라 1억은 안 내지만 1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 2천만 원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세법에 감면을 받게 되면 감면세에게 부가세가 뭐가 붙는다? 농특세 20%는 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취득세도 만약에 감면을 받게 되면 세금은 깎아주지만 부가세, 농특세 20% 추가로 내야 되고 등록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양도소득세는 특히 조심할게요. 얘는요. 납부세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얘는 감면의 경우만 부가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내야 할 돈이죠. 취득세 1억을 내야 돼. 납부 금액 1억이야. 그럼 그거에 붙는 건데 양도세는요. 만약에 양도세 1억을 내야 돼. 납부세 1억이야. 그럼 거긴 부가세가 없어요. 대신 1억을 내야 되는 1억을 감면을 받았어. 그러면 그 감면받은 1억에 대해서는 농특세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에 대해서 부가세가 농특세가 붙는다. 그럼 틀립니다. 언제만 있다고요? 감면의 경우만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양도세가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실제 낼 때 양도세 1,000만 원만 낼까요? 아니면 추가로 또 뭘 낼까요? 여러분 지금 직장 다니시면 연말정산하죠? 그럼 종합소득세 내시죠? 그럼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 나오면 그것만 내나요? 아니죠? 뭐 내요? 100만 원에 10% 10만 원을 뭘 내요? 지방소득세를 내죠. 그죠? 지방소득세, 그죠? 근데 얘가 양도세도요, 1,000만 원 나오면 그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지방소득세라는 걸 내요. 근데 걔는 부가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죠. 돈 내는 건 내는데 걔는 부가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상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양도소득세는 낼 때 납부세액의 지방소득세 10%를 내는데 그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다 아니다? 아니다. 걔 성격이 들인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 부가세는 뭐밖에 없다? 농특세만 있다. 언제? 감면 받았을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납부세액에 이게 붙어요. 근데 양도세는 농특세 20%가 붙는데 언제만 붙는다? 감면의 경우만 감면세액에 농특세 20%가 부가세다. 비율은 전부 다 20%다. 그죠? 근데 누구만? 농특세, 취득세에 붙는 농특세만 10%고 나머지 비율은 전부 다 20%입니다. 이 숫자는 지금 막 외우려고 할 거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가잖아요. 이게 똑같이 그냥 또 나오죠. 막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근데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묶어놨기 때문에 처음 볼 때는 막 한꺼번에 다 묶어놓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세목별로. 그죠? 그럼 그때는 나중에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부가세는 1플러스 형식으로 덧붙여 내는 세금이다. 그걸 우리가 부가세를 한다. 그래서 그 박스에 있는 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충학습 박스에 보시면 그 등록세도 보면 감면세액에 농특세 20% 돼 있고요. 취득세도 농특세 가로치고 감면세액은 20%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양도세도 농특세에서 감면세액이 20%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감면은 전부 다 농특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은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 별의별 게 다 있죠. 뭐 직접세도 있고 간접세도 있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전가란 말이에요. 전가. 전가가 뭐예요? 떠넘긴다 그런 얘기. 떠넘긴다.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자,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건 이런 얘기예요. 납세자가 있고 담세자라는 게 있어요. 담세자. 납세자는요.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담세자는요. 그 세금을 직접 부담, 낸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얘가 세금을 내야 돼요. 갑이. 그런데 실제로 세금을 낸 사람도 갑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조세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 떠넘겼다 안 떠넘기지 않았죠. 전가를 하지 않았어요. 둘이 일치한단 말이죠. 이걸 뭐라 그래? 직접세라고 그래요. 그럼 간접세는 뭐겠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납세자는 갑인데 실제 세금을 의리낸 거야. 이걸 간접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세는 직접세인데 간접세는 몇 개 안 돼요. 근데 몇 개 안 되는데 이 간접세를 걷는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세에 간접세를 걷는 세금이 직접세가 비슷비슷해요. 종류는 몇 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돈 되는 건 다 여기 있는 거죠. 돈 되는 건.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죠. 그렇죠?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는 매출금액이 10%거든요. 매출금액 10%. 그러니까 이게 그럼 보세요. 제가 예를 드는 게 있죠. 식당에서 밥 먹으면 밥값이 5,500원 나왔다. 그러죠? 5,500원. 근데 영수증 보면 밥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밥값은 5,000원. 그죠? 그리고 500원은 뭐다? 10%. 매출 금액이 10%인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5,500원이 나오고 토탈 5,5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500원이 부가가치세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 500원 있죠? 이 500원. 이거는 누가 내요? 누가 냈어? 소비자는 우리가 냈죠. 그죠? 근데 이 500원은 원래 법적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 식당 주인입니다. 갑. 그러니까 원래는 식당 주인이 내야 되는 걸 누가 낸 거야? 우리가 낸 거죠. 그러니까 둘이 일치하지 않죠. 우리한테 전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 대표적으로 간접세 그럽니다. 부가가치세. 이게 간접세입니다. 간접세. 그죠? 자,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면 자, 실감나는 걸 보세요. 주세. 주세가 뭔지 아시죠? 술 드시면 술값에 붙어있는 주세, 그 주세죠. 자, 이 주세도 간접세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맥주를 한 캔 들었다, 카스 하나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주세가 붙어있죠? 그러면 원래는 그 카스 한 병에 붙어있는 주세는 원래는 누가 내야 돼? 제조회사가 납세자입니다. 근데 실제는 누가 내? 우리라 하지만 본인이 내는 거죠. 본인이. 내가 낸다 그러면 내가 낸다. 그죠? 그러니까 납세자는 제조회사인데 실제는 누가 내? 소비자가 내죠. 그게 주세입니다. 주세. 그게 간접세죠. 그러니까 연말 되면 이제 지금 우리가 막 집중적으로 간접세 낼 때죠. 지금이 12월 달이. 그죠? 왜? 이제 막 부어라 마셔라 이 밤이 다가도록 할 때잖아요. 그죠? 주세. 그 주세 엄청 내죠. 술 드시면서. 우리나라 술 수비량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하면 랭킹 안에 들어갑니다. 술 수비량이. 그 막 1인당 막 맥주를 뭐 1년에 몇 병 먹고 소주를 뭐 100병 가까이 먹고 이런다는데 그 주세 누가 다 먹는지 모르겠죠. 자, 우리나라 이 주세가 엄청 거치겠죠. 여기에 막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그죠?
그죠? 여자들이 언젠가부터 그랬죠. 야, 남녀 평등 시대에 남자만, 그죠? 남자만 저기냐. 남자는 군대 가니까, 남자는 군대 가면 우린 대신 애를 낳으니까 그걸 퉁치고. 근데 남자들은 또 뭐 또 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하잖아. 근데 니네만 세금 내면 되겠어? 우리도 같이 내야지. 그래서 여자들이 동참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가 여자들이 이제 동참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주세가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술은 거의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먹습니다. 그죠? 저희도 보면 우리 본가하고 이제 처갓집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여자들이 술을 잘 먹습니다. 남자들이 못 먹, 게임이 안 됩니다. 뭐 어마어마합니다. 술 먹는 거 보면. 그럼 막 주세 내는 거 살벌하죠, 막. 그죠? 저희도 뭐 갈 때 보면, 우리가 의뢰 갈 때, 처갓집이나 저희 집에 갈 때, 내려갈 때, 제일 먼저 술부터 사갑니다. 그죠? 장을 보죠. 그럼 뭐예요? 마트 가서. 맥주, 일단 박스로. 640짜리 병맥주 있죠? 그 2박스 딱 사요. 그리고 소주 1박스 이렇게 하고, 그거 딱 사고 들어가. 4명이거든요. 사남매거든요. 그래서 처갓집이 사남매. 근데 소주는 이제 장인어른에게 듣긴 하는데 다 못 먹죠. 근데 맥주는 다 먹습니다. 640짜리 2박스에서. 아, 밤새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그 주세 엄청 내는 거 주세. 그죠?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분 있죠. 아,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게 없는 거. 내가 내는 세금은 유일하게 주민세 내는 거, 주민세. 그죠? 이번에 올랐죠? 만 원, 어제 같은 10,000원인데 그거 하나 받고 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아,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나는 힘들다. 그죠? 왜? 세금 좀 내야 되는데 그래도.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술을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술도 먹다가 더 괴로워서 못해. 담배까지 뺐습니다. 이러면 벌써 세금 여러 개 낸 거야. 그죠? 술 드시는 순간 주세 낸 거고, 담배 피시는 순간 뭐 낸 거야? 담배 소비세를 낸 거죠. 그죠? 이거 다 주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세금 지금 많이 내고 계세요. 많이 내고 계세요. 그죠? 이런 사람들 있죠. 술, 담배 해가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 있죠. 그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세금을 내는 이런 사람 우리가 촛불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태워서 그죠? 주의를 밝혀주듯이 자기 몸을 태워서 세금을 내는 거죠. 자기 몸 죽는지 모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접세란 그죠? 요게 둘이 일치하지 않는 걸 간접세 그러고 일치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직접세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그러면 얘는 직접세일까요? 간접세일까요? 이런 건 안 물어봐요. 대신 이렇게 물어봐요. 다음 중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뭐라고 하니? 그러면 일치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그럼 땡 틀린 거죠. 일치하는 조세를 직접세 그러고 일치하지 않는 걸 간접세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그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이거 하나하나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다. 그죠? 개념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실패지 메뉴에 직접세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법률상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받아. 그죠? 그리고 간접세는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쭉 나오는데 그거를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세 있고 뭐 증권거래세, 담배 소비세 쭉 있죠. 그러니까 이 담배 소비세 같은 것들도 보면 되게 세금이 많이 거칩니다. 우리가 뭐 아시죠? 담배값 올라가서 4,500원이가 되는데 뭐 처음에는 그게 이제 올리면 담배 끊을 거다 했는데 담배 피는 사람 숫자는 줄었습니다. 근데 세금은 더 거치죠. 왜?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어요. 거기다가 담배값은 2배로 올랐잖아요. 거의 그죠? 그러니까 조세 거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대부분 담배 소비세 많이 거치면 지방세니까 좋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담배 소비세 지방세인 이유가 옛날에 지금은 없는데요. 옛날에 저 좀 젊었을 때는요. 그 명절 때 같은 데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고장 담배를 외용합시다. 이런 거 붙었어요. 내고장 담배를 외용합시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안 붙죠. 요즘 금연이 워낙에 크니까. 근데 그때는 있었어요. 왜? 이왕 펴서 네가 몸을 축내가지고 국가에 충성할 거면 어디 걸 사라? 니네 고향 걸 사라는 얘기야. 왜? 얘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담배를 사면요. 그게 그 지역 지방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고장 담배를 이용하라는 거야. 무슨 얘기야? 네가 지금 대전 살다가 만약에 저 지방 아래쪽으로 출장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한 달 동안 출장 간다. 담배 피워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야? 담배는 대전서 함부로 사가지고 박스를 사가고 그죠? 세금은 거다 대고 꽁초는 그 지방에다 버리고 와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게 내고장 담배를 이용해. 그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세 같으면 그런 거 안 붙죠. 그죠? 이런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거치는 거죠. 개별적으로 제일 세금 많이 거치는 것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단일 세목으로는. 이건 막 1년에 몇십 조씩 거쳐요. 막, 그죠? 몇십 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걸 한 번 내면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상 거칠 때마다 계속 10%씩 늘어납니다. 매출 금액 10%, 10%에서 최종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막 만약에 5단계, 6단계 거친다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10% 붙는 거죠. 그럼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세금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거치는 세금이죠, 부가가치세.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직접세 간접자고 한다. 보시면 되고 7번은 볼 거 없습니다. 걔는 뭐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에 가면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죠. 부동산 활동.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라는 건 결국 그거예요. 사고 파는 거 얘기하는 거죠. 사고 파는 거. 그죠? 자, 부동산을 사는 거. 취득이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보유. 그리고 뭐 파는 거. 양도.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런 얘기예요. 얘가 취득할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 뭐가 있고 보유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 뭐가 있고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뭐가 있는지 종류를 하는 건데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라고? 다음 중 취득 단계에서 부과된 세금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취득과 관련된 조세가 뭔지를 다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딱 보시면 박스가 3개가 딱 있습니다. 이게 딱 보는 순간 전투력 상실이죠. 그죠? 이걸 딱 보자마자 그래 이걸 꼭 외워야 되겠어 그런 의욕이 생깁니까? 아니죠. 깝깝하죠. 그죠? 그리고 이건 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더 헷갈려서 못 풀어요. 문제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면 이걸 보시면 돼. 그냥 그거 하느니 자 여기 있어요. 취득과 보유 단계에 공통인 조세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공통으로 낸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공통 낸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취득과 보유와 양도 여기 공통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낸 세금이 뭐냐는 거죠. 자 일단 보시면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양도 단계에서 낸 세금 우리 배운 거 있죠. 뭐 양도세 내잖아요. 그죠? 양도세. 그죠? 그럼 양도세에 부가세가 붙는다겠죠? 아까 뭐 붙는다했어요? 감면의 경우에 농어촌 특별세 붙는다겠죠? 이렇게 붙고 자 보유했을 때 낸 세금 뭐 있죠? 재산세 내죠. 그리고 뭐도 내요? 종합부동산세. 그죠? 2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럼 재산세, 부가세가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가 붙는 데 있죠. 지방교육세 20% 붙고 그죠?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붙고 그죠? 그 다음에 취득단계는 취득세 붙죠?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부가세 붙는다 했죠? 취득세는 부가세가 농특세 10% 붙고 지방교육세 20% 2개. 1 플러스 2라겠죠? 그리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잡으세요. 여기 취득 여기하고 보유 단계 여기 2군데 공통으로 들어간 조세가 뭐냐 그런 얘기죠. 일단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는 이름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공통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부가세 있잖아요. 지방교육세 있고 여기 보유도 지방교육세 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뭐다? 취득하고 보유 단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조세다. 이거죠. 지방교육세. 그죠? 그럼 어떤 분이 농어촌 특별세도 둘이 공통인데 농특세는요. 거기 안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취득과 보유 단계에만 공통주세. 여기에만 공통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2군데에만 공통인 주세죠. 근데 농어촌 특별세는요. 2군데만 공통인 주세가 아니잖아요. 걔는 어디도 들어가? 여기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농특세는 여기 들어가요. 3군데 공통인 주세. 그러니까 여긴 농특세가 안 들어가는 거야. 취득과 보유 단계에만 2군데에만 공통으로 과세가 된 것보다 지방교육세고요.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 단계 공통인 주세는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왜냐면 양도세 내잖아요. 그럼 부가세는 아니지만 뭐라겠어요? 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 10% 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전부 다 뭘 내? 지방소득세 10%를 내요. 그러면 양도세에도 지방소득세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유에 우리가 안 썼지만 종합소득세가 있거든. 종합소득세. 여러분 왜 그 상가 같은 거 임대하시잖아요. 임대하면 뭐가 돼요? 소득이 발생하죠. 그럼 뭐 내야 돼?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죠. 그럼 그 종합소득세에 뭐가 붙어?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부가세로. 그죠? 그러면 그 임대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상가 건물을 판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대와 관련해서 내는 종합소득세는 뭐와 관련된 거다? 보유와 관련된 거다.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여기도 공통인 건 이거고요. 취득과 양도 단계 공통인 건 인치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서 쓸 때 매매 계약 쓸 때 취득하고 양도할 때 계약서 쓰면 뭐 붙어요? 인치세 내죠. 그러니까 얘는 취득할 때도 인치세 붙고 그다음에 양도할 때도 계약 쓸 때 인치세를 내죠. 그래서 2군데 공통인 주세. 자, 3군데 공통인 거는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 소비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건 뭐냐면요. 농특세 세 군데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부가가치세도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상가를 사시면 상가 건물분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 내셔야 되고, 그리고 상가를 가지고 있다 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월세 있죠, 월세. 월세 받는 거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원래는요, 보증금 500에 50 그러잖아요. 500에 50 그러면 상가 임대하면 그 50만 원에 10% 5만 원을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 임대하면서 임대인이 이거 500에 50인데 부가세 별도니까 50만 원에 5만 원에서 55만 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500에 50입니다. 그러면 그 50만 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해서 한꺼번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임대했을 때도 임대료에 대해서 붙는 거죠. 그리고 팔면 또 건물분에 대해서 매출 금액이죠. 파는 금액. 거기에 건물분의 10%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취득했을 때도 내고 보유했을 때도 내고 양도했을 때 다 냅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뭐냐면 요거는 얘 따라가요. 얘.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막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을 좀 도와주는 거예요. 돈을. 근데 국세 중에 일부를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금일봉으로 줄 수 없으니까 법을 하나 만든 거, 세를 하나 만든 거죠. 지방소비세 만들어가지고 이걸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그러니까 따로 세금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얘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얘 따라가니까 얘가 세 군데 공통이니까 얘도 같이 간다.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 부분은 이걸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저거 하나씩 외우면 못 외워요. 외울 수가 없어요.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죠, 이거. 취득보유 양도 단계. 그러니까 이거 중에 하나만 외워야 됐다. 그러면 이거 외우면 돼. 세 군데 공통인 거. 세 개. 그죠? 자, 옛날에 원래는요. 이 인치세 있죠, 인치세. 요 인치세가 원래는 여기 있었어요. 이 지방소득 소비세가 없고 인치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걸 어떻게 외웠었냐면 이렇게 외웠어요.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뭐 인치세 그랬죠. 그래가지고 농어촌 부인, 그러니까 농어촌 부인 바람났네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농어촌 부인 바람났네. 그래서 옛날에 저희 그 고등학교 대학 다닐 그때쯤에 그 한참 제일 야한 영화가 에마 부인이었어요. 에마 부인 영화 중에. 그 19금이에요. 그걸 볼 수가 없어. 지금은 애들도 안 봐요. 초등학생도 안 보는데 우리 때는 막 그거 막 보면 에마 부인 나와가지고 막 말 타고 여자가 막 그죠? 옷 다 벗고 막 말 타고서 나와 뒷모습만 보여주는 거 말 타고 가는 거 막. 근데 그거 보고 막 놀래가지고 우리가 막 기절하려고 그랬었죠. 그 너무 막 저거 봐라 이거 봤던 거죠. 못 보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부인 시리즈가 막 히트 쳐가지고 그게 막 10몇 탄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안수영 씨 1대 에마, 뭐 진도 2대 막 해가지고 그 막 에마 부인 그 나온 배우들이 있죠. 그거 막 한참 유행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게 유행하니까 비디오가 이제 뭐가 나와. 막 시리즈 아류작이 나오는 거죠. 만두 부인 속 쳐졌네, 염소 부인 바람났네 막 이래가지고 부인 시리즈가 막 나왔었죠. 그래 그때 외울 때 농어촌 부인 바람났네 이렇게 해서 외웠었어요. 근데 말이 시가 된 거죠. 이 부인이 진짜 바람나서 나간 거예요. 부인이 없어서 나갔어. 어디로? 이리 나가버렸어요. 부인이. 그러면 자 부인이 바람나서 나갔습니다. 그럼 남편 직업은 뭐예요? 남편 직업은 농부지. 농부지. 그래서 현재는 농부지예요. 농부지.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재는 옛날 농어촌 부인이었다가 부인이 바람나서 나가서 현재 남편 직업보다 옛날 남편은 농부지. 그래서 농부지. 그래서 세 군데 공통인 건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입니다. 해서 요 세 개를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지는 세 군데 공통이라는 조세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죠? 인치세는 취득과 양도 공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 집어넣으면 결국 취득 관련 조세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취득 관련 조세고 지방소비세도 취득 관련 조세고 인치세도 취득 관련 조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여기다 늘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놓으면. 이걸 갖다 늘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외우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기억하는 거예요. 얘를. 그렇죠? 요거를. 근데 세 군데 공통이 하나만 보면 세 군데 공통인 것보다 농부직해서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그 취득하고 보유 양도에서 박스로 그냥 표시가 돼 있죠. 지금 저 말씀드린 저 내용이 따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보시고 나중에 요약집 같은 거 나오면 이건 따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지금 안 쓴다고 신경 쓸 건 없고 어쨌든 세 군데 공통인 것보다 농부지에서 그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박스 내용을 외우지 마라. 그죠? 그렇게 외우면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외워도 엄청 헷갈리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까지가 조세 분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8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를 했는데 각각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되고 특히나 중요한 건 부가세 부분입니다. 부가세 부분 잘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3전의 조세 관련 용어 정의에서 뭐 세법에서 1번 세법,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국세는 특징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국세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수업 들어보니까 나는 부가가치세가 궁금해.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 조문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법제처 들어가셔가지고 거기다가 제목을 딱 치면 돼요. 뭐라고? 부가가치세법. 그러면 그 부가세법이 쫙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치면 그 쫙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법을, 양도세를 알고 싶어요. 양도세. 그러면 들어가서 양도소득세법 치면 안 나옵니다. 왜? 양도소득세법은 없어요. 걔는 소득세법이 있어요. 소득세법 안에 양도소득세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왜 직장 다니는 분은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내셔야죠. 이번 달에 연말에서. 그죠? 그러면 종합소득세법은 없어요. 왜? 걔도 소득세잖아. 그러면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다 어디에 들어가? 소득세에 들어가요. 그러면 뭘 쳐야 돼? 소득세법 이렇게 치면 그 안에 소득세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국세는요. 법이 개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세목 하나당 법이 하나씩 있어요. 법인세 그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 그럼 부가가치세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근데 지방세는요. 취득세법, 재산세법, 등록세법 이런 거 없어요. 아까 11개 있다고 했죠? 그럼 걔는 뭐라고 돼 있어? 취득세를 알고 싶으면 지방세법 그렇게 쳐야 돼요. 지방세법 치면 거기 11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국세하고 좀 다르죠. 지방세는 그냥 법 하나에 다 들어가 있고 국세는 따로따로 돼 있어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하죠. 국세 같은 경우는 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상속세법은 없어요. 증여세법도 없고 둘이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고 돼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돼 있죠. 왜? 걔 둘이 비슷하거든요. 무상승계랑. 그래서 따로따로 규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국세는 개별법으로 보통 돼 있는데 지방세는 뭐라고 돼 있다? 통합세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법 이름 같은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걔는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시고. 자, 넘어가면 10페이지에 과세기간, 신고기한, 납세지란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과세기간이란 말이 있죠. 과세기간. 자, 이건 뭐냐면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과세기간.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과세, 세금을 뭐 한다?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과세기간. 이거 뭐야?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직장당 월급 받잖아요. 그죠? 그럼 월급은 소득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세금을 내는 건 맞는데 이 세금을 매달 월급을 받으니까 그러면 매월 말에 매달 세금을 낼 것이냐 아니면 분기별로 낼 것이냐 아니면 1년 단위로 세금을 낼 것이냐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달 내라고 하면 골 때리는 거죠. 골치 아픈 거죠. 왜? 그럼 달달이 내라고 하면 세무서에 공무 직장인들은 전부 다 뭐예요? 월급쟁이들은 전부 다 월말만 되면 어디 가야 돼? 세무서 세금 내려가야 되죠. 그러면 난리 나죠. 그래서 어떻게? 1년 단위로 갑니다. 왜? 그래서 뭐라 그래서 소득세는 그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뭐로 되어 있다? 1년 단위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죠? 이게 과세기간이에요.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간 그런 거죠. 그게 뭐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 그래서 연말정산하는 거예요. 왜 하필 연말에 정산해요? 1년 단위로 가서 이때까지 발생된 걸 한꺼번에 몽땅 몰아서 한꺼번에 정산해서 세금을 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말정산하는 거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좀 틀려요.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는 2번 내요. 1년에. 그죠? 그래서 얘는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법으로 6개월 단위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부가세 금액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걸 연말에 내게 되면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내는 사람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6개월도 크기 때문에 중간에 예정신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치, 1월부터 3개월치 모아 4월 25일 날 예정신고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끝나면 이달 다음 달 25일에 확정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7월 25일 다음 년도 1월 25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과세기간이
단기별로 돼 있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목별로 세금 부과 기간을 정해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과세 기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에 자, 박스 위에 거기 1번 과세 기간 그랬죠?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과세 기간이란 세법에 의해서 조세의 과세 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 이러한 과세 기간 다음과 같다 해서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는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돼 있죠? 그다음에 돌아가시면 자, 오늘 돌아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5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세금 부과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이미 가셨는데 그 뒤로 세금 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대신 가셔도 뭐는 내고 가셔야 돼? 그냥은 못 가십니다. 세금은 내고 가셔야 돼. 그럼 언제까지? 돌아가신 날까지는 세금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돌아가신 오늘까지 소득이 발생했다. 그럼 그건 내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1월 1일부터 돌아가시면 사망일까지. 그때까지는 과세기간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내고 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독한 거죠. 돌아가셔도 세금을 내고 가라. 근데 그거 맞는 말입니다. 왜? 만약에 돌아가시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러면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아무도 안 내지.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돌아가시면 납세 의무가 소멸 세금 안 낸다 그러면 사업자 같은 거 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그 집안에서 가장 고령자, 즉 돌아가시기 가장 가까운 날 그분한테 사업자를 내는 거지. 그리고 모든 세금을 체납을 해. 그리고 있다가 그냥 버티는 거죠.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딱 돌아가셨어. 그러면 세금 안 내도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업자를 다시 내. 폐업신고. 그럼 누구한테 내? 나한테 하랍니다. 그럼 뭔 얘기야?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갈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내 앞으로 내는 거죠. 그럼 누가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돌아가셔도 세금은 낼 거겠다. 그죠? 출국했다.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해외로 출국한다. 세금 내고 가야 돼요. 1월 1일부터 출국이. 요게 이제 예외고요. 법인세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년 단위로 가는데 거기서 정관으로 우리는 10개월, 우리는 뭐 10일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 1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건 알아서 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가가치 나오죠? 1기분, 2기분에 6개월 단위로 간다. 결론은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과세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과세기간 그럽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요가 또 나오죠? 11페이지 2번에 법정신고기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이건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가 신고를 하죠. 취득세는 여러분이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물건을 샀어. 그럼 취득세 신고를 내가 직접 가서 얼마에 샀다고 내가 신고를 해야 돼요. 양도세도요. 내가 얼마에 팔았다고 내가 가서 세무서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될지 모르죠. 그걸 법으로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취득을 하면 이날부터 이때까지 신고해야 돼. 그죠? 네가 이걸 팔면 이때까지 신고해야 돼. 법으로 정해주는 거죠. 그걸 법정 신고 기한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세목별로 나와 있죠. 자, 1번에 취득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래.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하셔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야. 만약에 60일 안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가산세. 추가로.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60일 안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법정 신고 기한이에요. 그런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개월. 그러니까 상속은 좀 다르죠.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셨는데 상치되고 있는데 60일 안에 취득세 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걔는 6개월이에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그러니까 상속을 길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돼요. 아직도 그런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상속을 받으면 세금을 뭘 낼까요? 상속을 받으면 어떤 세금을 낼까요? 상속세 내죠. 그죠? 증여를 받으면 세금 뭘 낼까요? 증여세를 내죠. 그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상속을 받으면 세금을 상속세 하나만 내고 증여받으면 증여세 하나만 낸다. 아닙니다.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고 또 뭐 또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증여받으면 증여세 내고 또 이걸 내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면 이것도 내고 이것도 내는 거예요. 둘 다 내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취득세는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상속으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상속세는 국세청에 내면 되고 취득세 신고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왜? 본인 앞으로 등기해야 되잖아. 상속받은 거. 그럼 세금 내야죠. 취득세를 냅니다. 그때 걔는 몇 개월이야? 60일이 아니라 얘는 6개월이에요. 왜? 돌아가셨으니까 길게 가는 거죠. 상도 치르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악도 해야 되니까 너는 60일 말고 언제? 6개월. 그러니까 무조건 상속이라가 나왔다 그럼 6개월이에요.
기본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야.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그러니까 지문상에 상속이란 말이 언급이 됐어. 그죠? 그러면 무조건 뭐다? 기간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뭐라고 하면 된다?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러시면 돼요. 모든 상속은 다.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은 돌아가신 날이에요. 근데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달부터가 아니라 그달 말부터 6개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취득세 들어가면 좀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들이에요. 뒤에 가서.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면 되게 어려워. 이 부분이 왜? 총론이 더 어려워요. 처음에는. 왜요?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어렵죠. 근데 뒷부분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총론 부분은 자동으로 알게 돼요. 왜? 뒤에서 강조해서 설명하니까 그걸 모아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 지나면 나중에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그렇고 등록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뭐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등기한다면 뭐 전세권 등기 그러면 등기소 가서 전세권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때 등기할 때 등기하기 전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등기를 하고 나서 세금을 내느냐 그러니까 선불이냐 후불이냐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 상상해봐. 등기하러 가면 세금을 먼저 내야 등기를 해줄까요? 등기를 하고 나서 세금을 낼까요? 세금은 먼저 내야 됩니다. 내야지 등기를 해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등록세는 무조건 언제까지? 아무리 늦어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는 내야 된다. 그죠? 무슨 얘기야? 세금을 먼저 내야 등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세금 안 내면 등기 안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등록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러시면 되고 소득세는 확정신고를 1년 단위로 간다 했지 아까 1년치 몰아서 세금 언제 내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 지금 세금 연말정산에 내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소득세 언제 냅니까? 다음 연도 5월 달이잖아요. 그죠? 나왔죠.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이건 우리가 아는 얘기죠. 부가가치세 2번 낸다겠죠? 6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얘는 6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6개월 단위니까 다음 달 25일이에요. 확정신고에. 다음 달. 그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니까 다음 달이 뭔지야? 7월 25일이고. 그죠? 얘는 다음 연도 1월 25일이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부가가치세는 법정신고 기한이 1기부는 7월 25일, 2기부는 뭐 1월 25일이다. 그 얘기고 종합부동산세는 당해년도 12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이 12월 달이거든요. 지금 그죠? 그럼 종부세는 12월에 내요. 근데 1일부터 15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 나오신 분들은 아마 고지서가 이미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고지서 보면 납기가 12월 15일로 돼 있어요. 왜? 법에 그렇게 돼요. 15일까지 내라고. 그죠?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인 사람 벌써 이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왜 안 나왔지? 그러면 안 돼요. 아직까지 안 나온 사람은 안 내는 거예요. 기다리면 안 돼요. 이미 11월 달에 나왔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상속세는 아까 그랬죠? 상속은 무조건 6개월이라고. 기본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부터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왜냐면 증여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3개월. 상속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도 치르고 상속재산 파악할 시간을 길게 주는 거야. 그럼 걔가 6개월로 제일 길어요.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법정 신고 기한이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 법으로 신고를 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해주고 왜냐면 그걸 왜 정해주냐면 그렇게 정해줘야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정해줘야 그때까지 세금을 안 내면 제재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기간을 정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하거나 세금을 안 내게 되면 가산세나 가상금을 내게 됩니다. 추가로. 그건 뒤에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은 그걸 말한다. 그래서 거기 쭉 6개, 7개가 나와 있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의 납세지는 아까 했잖아요. 걔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지방세는 세금을 어디다 내? 물건 중심이니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다 세금을 내는데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소재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고 국세는 어디다 낸다겠죠? 세무서다 낸데 어디 세무서? 사람 중심이니까 인쇄할 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박스 3번. 지방세, 취득세는 어디? 취득 당시 부동산 소재지, 물건 소재지 관할 특광도세니까 특광도 그랬잖아요. 등록세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얘는 뭐라 했어요? 도세 및 구세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도세 및 구세죠. 도 및 구죠. 그래서 거기 특별시, 광역시하고 자치구라고 돼 있잖아요. 가로 안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울시하고 광역시는 등록세는 무슨 세다? 구세다. 그런 얘기죠. 재산세는 시군구세잖아. 어떤 애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지방세 3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광도 시군구잖아요. 그죠? 근데 국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인은 볼 거 없고요. 개인만 보시면 돼요. 개인, 거주자 뭐라고 돼 있어?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
그 사람의 주소지간을 세무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납세질이 어려울 거 없잖아요. 아까 우리 인세 물세 할 때 국세는 사람 중심이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관을 세무서고, 물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그 물건의 소지지관을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뭐 들으시는 내용이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근데 말씀드렸죠? 이건 당연한 수순이다. 그죠? 한 번 듣고 이해하면 천재예요.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동영상을 무한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무한 반복. 계속 들어요. 맑게 알아들을 때까지. 그 다음에 교재 보면서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교재 보고 공부가 되면 그때 문제를 또 푸는 거죠.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기트이려면 몇 달 걸립니다. 몇 달. 몇 달은 해야 됩니다. 그걸 줄이려면 더 많이 보면 돼요. 많이 듣고 많이 보면. 그죠? 그러시면 됩니다. 자,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날씨 추워지는데 감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